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ring이라고 하는 대수적인 구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즉, ring이라고 하는 대수적 구조가 만족해야 하는 공리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리에 이제 더불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어떤 조건들, 추가적인 공리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링 중에서 특별히 더 좋은 성질을 가지는 링들이 어떠한 형태들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건지 하는 다양한 링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연산은 덧셈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한 연산은 곱셈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연산이 주어진 어떤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링이라고 우리가 부르려면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는 아벨 군의 공리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을, 규칙을,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대수적인 구조를 ring이다, 우리말로 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호로 나타내면 A1부터 A4, 그 다음에 M1, 그리고 D까지가 되는데요. 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했던 것을. 네. 자, A1부터 A4, M1, D까지가 이제 환의 공리계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M2가 더해지면 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교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곱셈에 대한. 그 다음에 M2하고는 이제 별개로서 환의 그 공리계에 M3, 즉 곱셈에 대한 단위원 이라고 하는 그런 공리를 생각을 해서 그 공리까지 만족을 하면 단위원을 가진 환, ring with identity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M4를 생각을 했었죠. M4를 생각을 할 때는 M1까지는 이제 물론 만족을 하는 거지만 이제 M2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M2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M3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ring에다가 M2와 네, 자꾸 말을 엉뚱하게 하는데, 네, 다시 얘기하면 ring이라는 그런 공리계에다가 그 M3가 되죠? M3와 M4를 만족하면 우리가 그러한 환을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나눗셈 환, 디비전 ring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M4가 이제 곱셈에 대한 여관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A4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죠. A4에 대해서는 이제 A4는 모든 원소가 덧셈에 대한 여건을 가진 그러한 공리 조건이었지만 M4는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만 곱셈에 대한 여건의 존재성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나눗셈 환 중에서 가환 환인, 즉 M2까지 만족하는 그러한 대수적인 구조를 필드, 체라고 부르고요. 나눗셈 환 중에서 가환환이 아닌 비가환환인 경우는 사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M4는 아니지만 일종의 M4랑 비슷한 그런 성질을 하나 더 생각을 했었는데요. M4 프라임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소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곱셈을 이제 두 원소를 곱셈을 했을 때 곱셈한 결과가 0이 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환을 생각을 했었는데, 정역은 물론 이제 환에다가 M2 그 다음에 M3까지 만족을 하고 그리고 M4 대신에 M4 프라임을 만족을 하는 그러한 환을 정역이라고 불렀고요. 자, 이 정역에서 핵심적인 성질 중에 하나는 M4 프라임인데,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곱한 것이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example들을 이제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GM바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GM바는 일반적으로 환은 되지만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한 예로서 G4 바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2바하고 2바는 곱하면 0바가 되지만, 즉 이 환에서 0원이 되지만 0이 되지만 이 바는 0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M4 프라임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죠.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역이 안 되고, 그리고 아직은 자세하게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정역이 안 되면 채도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이어그램을 그렸었는데, 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네. 정역을 다 모아둔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체인 것도 있고 체가 아닌 것도 있지만, 체인 그런 환들은 모두 정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할 텐데, 정역과 체의 차이가 뭔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체는 이제 A1부터 A4까지 다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1부터 가환환이 이제 체를 얘기할 때는 가환환이기 때문에 M4까지 다 만족하는 거고 D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역은 어떤가요? A1부터 A4는 체. 정역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들에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역은 네, M1부터 M3까지는 되고 M4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D도 당연히 있죠. D는 이제 모든 환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체와 정역의 차이는 M4를 만족하느냐 M4 프라임을 만족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가 되면 R이라는 어떤 환이 있는데, 이 녀석이 체이면 R은 정역이다 라는 명제가 체민 명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결국 정역을 만족하면 체를 만족하면 M4 프라임을 만족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하긴 할 텐데,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R이 체라고 하면은 여기는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이때 정역이라는 사실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R이 M4 프라임도 만족을 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M4 프라임은 두 값을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건데요. 그거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네, 대우명제를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죠? 네, 대우명제 생각을 해보죠. 자, A하고 B가 R에 있는 원소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하죠. 자, 이런 두 원소를 아무거나 택해서 곱셈을 해봅니다. A하고 B를 곱하면 당연히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체에 있는 원소가 될 텐데 이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값이 만일에 0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R이 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N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A의 곱셈의 여건인 A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므로 그 값을 양쪽에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곱셈을 하는 이제 순서를 조금 이제 괄호를 이제 좀 다르게 계산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M1을 사용을 해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A1, A의 인버스 A, 그 다음에 B랑 같은 것이고요. 이 값은 뭐 세대로 쓸까요? 네, 여기다가 이것은 이게 될 거고, 근데 이 녀석은 A 인버스의 의미가 이렇게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B가 되겠습니다. 이거이고, 자, 또 하나는, 네. 자, A 인버스 하고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0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죠. 네. 결론은 뭐죠? 자, 앞에 있는 거는 B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0,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럼도 B가 0이다. 근데 이 사실은 여기 처음 우리가 생각한 가정에 어긋나게 되죠. 거의 다. 자, 이는 이게 라는 사실에 지금 글씨가 엉망인데 사실에 모순된다. 따라서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체인 경우에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하면 0이 아닌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이 체는 M4'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정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정역이다. 네, 좀 지저분했는데 자, 이 부분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렘마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아직 필요로 한 사실이 자, 조금 전에 렘마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 굳이 반드시 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R이 환이고 환이면 그리고 이제 A가 이제 환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A 곱하기 0. 0은 물론 환 R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원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네. 환에 대해서 0과 임의의 원소를 곱하면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보죠. 네.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중에도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이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 다른 이런 비슷한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R이 어떤 특정한 환이 아니고,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정 환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0이라고 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0의 의미는 뭐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a 곱하기 0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0 대신에 0 더하기 0이라고 써보도록 하죠. 자, 지금 0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생각한다면 이 값에다가 항등원 0을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적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R이 환이 되므로 곱셈과 덧셈이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a 곱하기 0 더하기 a 곱하기 0입니다. 자, a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값은 환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이긴 할 텐데 그 값이 얼마인지 내가 계산을 하고 싶었는데 그 값은 그 값을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덧셈은 군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군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G가 이제 군이 되는데 이런 A하고 B가 A하고 C랑 같으면 A를 캔슬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일종의 이제 그런 캔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는 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A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그 값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을 양쪽에 더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이 녀석이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했으니까 0이 될 거고요. 뒤쪽은 하나에다가 그걸 다시 덧셈에 대한 여건을 더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즉 0이 되겠죠? 뒷부분에다가 더한다면 그 다음에는 0이 되겠죠. 따라서 그런데 다시 또 이 덧셈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뭔가요?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0을 곱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실이긴 합니다. 실수나 복소수에서 0과 다른 실수, 0과 다른 복소수를 곱하면 0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특정한 실수, 특정한, 복소수라는 환에서, 복소수라는 체에서 성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의 공리를 만족하는 이제 환이라면, 그게 실제로 생긴 모습에 상관없이 항상 0과 다른 원소를 곱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사실이 약간은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수학과 학생들은 이제 수학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0이 0인 것을 증명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실수해서라고 하면은 굳이 증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가 이제 1 곱하기 0이 0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라는 뜻은
실수해서 그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환이라는 일반적인 대수적인 구조에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증명을 하는 황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방금 보인 게 결국은 환에서 이 사실이 성립한다. 물론 이제 1이 있는 환인 경우에 이 사실을 적용을 하면 이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한 거는 약간 계획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체가 되면 무조건 정역이다. 그래서 체면 그 환은 정역이다 이고요. 이거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정역이 어떤 환을 생각했을 때 정역이 아니라면 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활용하면 G4바가 정역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체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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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제 또 몇 가지 구체적 이그젬플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GN바는 일반적으로 정역은 안 되지만 n의 값이 특별한 값이면 정역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example에 있는 경우처럼 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가 소수일 때 gp 바라고 하는 그런 환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것은 이제 물론 원소가 0바, 1바, p-1바까지 모두 p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라서 유한한 환입니다. 그런데 그냥 환일 뿐만 아니라 체가 됩니다. 유한한 체가 만들어지는, 이 이그젬플 전까지 체는 우리가 앞에서 본 이그젬플이 Q, R, C였는데요. 이런 건 전부 다 무한체죠. 유한한 원소를 가지면서 체가 되는 그런 것의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이 GP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 중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중요한 체가 P가 2인 경우죠. G2바, 즉 0하고 1. 즉 컴퓨터는 이제 0과 1, 이즈법으로 지금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결국은 이제 0하고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환이 체가 된다라는 그런 성질이 사실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중요한 체가 되는데, 이게 왜 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n이 어떠한 정수이든 상관없이 양의 정수에 대해서, 음의 정수에 대해서는 그래 따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이 녀석의 환의 어떤 조건들 만족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A1부터 A4는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M1 만족하고, M2 교환법칙 성립하죠. M3까지 만족합니다. 그리고 M4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D는 만족을 합니다. N이 양의 정수가 되면. 자, 이때 N이 특별히 지금 이 example에서와 같이 소수인 경우에는 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M4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M4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을 의미하는데요. 자, 곱셈에 대한 여건은 언제 존재할까를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이 있으면 이것은 덧셈을 생각할 때는 군이 됩니다. 하지만 곱셈을 생각할 때는 얘는 군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gn 바에 있는 원소들을 서로 곱하면 gn 바에 있는 원소가 됩니다. 즉 연산이 정의가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 1바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어떤 원소들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지금 방금 얘기한 요 환 생각을 해보면 요 집합을 단순히 이제 곱셈만 생각한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게 군이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군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곱셈표를 보면 자, 군이 되려면 각각의 그 행에 대해서 전부 다 모든 성분이 모든 원소가 하나씩 한 번씩 골고루 겹치지 않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0바만 나타났으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뭐 여기하고 이 줄과 이 줄은 뭐 오케이인데 이 줄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1바는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바는 3바랑 곱하면 1바가 됩니다. 하지만 2바나 0바 같은 경우는 2바하고 다른 녀석을 곱해서 1바가 되게 하는 네모에 해당하는 원소가 이 0바부터 3바 이 4개 중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게 없습니다. 2바하고 모든 걸 다 고려해봐도 1바가 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결과가 1바가 되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0바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G4바에서 곱셈만 생각해서는 군이 안 되는데, 자, 이러한 그 잉여류 집합에서 우리가 이제 군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했었죠? 네, G4 스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곱셈을 생각하면 이게 군이 됩니다. 자, G4 스타가 뭐죠? 스타를 붙이는 것은 기약 잉여류들이죠. 잉여류를 다 모아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군을 무슨 군? 기약 잉여류 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기약 잉여류라고 하는 건 뭐였죠? 네,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는 잉여류를 기약 잉여류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0바부터 3바 중에는 1바가 여건이 되는 거고요. 3바는 3바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바하고 3바가 여건을 가집니다. 그러한 원소를 우리가 단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단원. 그래서 단원들만 모아둔 잉여류들을 그러니까 단원들을 우리가 기약 잉여류라고 부르고 그러한 단원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곱셈에 대해 생각하면 군이 되는데 그러한 군을 기약 잉여류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써보면 GN 스타는 GN 바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A 바가 단원인 것들만 다 모아둡니다. 물론 이제 그 GN 바의 스타를 생각을 할 때는 n이 1일 때는 단원이 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원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0을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n이 1인 경우에는 뭐 생각할 수는 없고요. 뭐 굳이 뭐 생각한다면은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 n이 다른 값인 경우하고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2 이상인 경우를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단원을 판단하는,
즉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원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었나요? 조금 전에 n이 4인 경우에 이 4개 원소 중에서 얘하고 얘가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눈에 여건을 갖는지 안 갖는지 곱셈표를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4와 1이 서로 소고 4와 3은 서로 소지만 4와 0 혹은 4와 2는 서로 소가 안 됐습니다. 즉 A 바는 어떠한 것들이냐면 A하고 N이 서로 소가 되는 A에 대해서 바를 붙인 그런 것들이 바로 기하ing열이 군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는데요.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n이 p일 때 g, p, 스타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였죠? p하고 서로 소인 것들로부터 발을 붙인 거니까 p는 소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0바부터 p-1 바까지 중에서 p하고 서로 소인 것들을 다 골라내면 0바를 제외한 모든 다른 원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GP바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는 원소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여건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원소들은 이제 여건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자, 이번에는 이제 GP바를 이제 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M4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지금 궁금했는데 어떤가요? 자, M4는 0이 아닌 원소, 이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GP바 스타가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GP바는 체가 되는 것이죠. 즉 덧셈과 곱셈을 같이 고려했을 때 실수나 복소수와 같이 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거를 지웁시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P가 소수일 때는 좀 무효한 체인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단순한 이기젠플이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G2바인데 G2바도 하나의 체가 됩니다. 원소가 2개짜리 체가 되는 것이죠. 자, 곱셈표와 덧셈표는 물론 우리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가요? 자,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게 체가 된다라는 사실이 이 녀석이 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군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체를 얘기할 때 곱셈에 대해서 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 대해서 여건의 존재성을 보장하기만 하면 체가 되는데 따라서 이제 0을 곱하게 되면은 그 0은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곱셈만 생각하면 9는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체라고 하는 그러한 공리들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을 같이 고려했을 때 G2바는 체가 되는 것이죠. 뭐 물론 0에 대한 여건이 없는 것은 이제 그 실수나 혹은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러한 표를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다음과 같은 것들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네. 덧셈표를 보면은 1바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1바, 자기 자신이죠? 1바랑 1바를 더했을 때 0바가 나오니까. 그리고 1바하고 1바를 곱했을 때 1바가 나오기 때문에 1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조금 간단한, 채가 n이 3인 경우죠. 3도 소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덧셈표랑 곱셈표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표를 보고 몇 가지 계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뭔가요? 1바하고 더해서 0바가 되는 것이 2바죠? 그래서 마이너스 1바는 2바. 이건 물론 이제 1학기 때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1바랑 2바랑 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그 1바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2바가 되는 것이고, 2바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1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사실을 한꺼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여건 생각해 보면, 자, 1바는 1바랑 곱해서 1바가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여건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2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과가 1바가 되는 녀석이 2바하고 2바를 곱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여건에 관계에 있습니다. 2바의 여건은 2바다 라는 거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다 지워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것을 그냥, 네, 이거 충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사용법을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보는 이제 환의 example로 행렬들을 다 모아둔 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n by n 행렬들을 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R 실수 값들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n by n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지금 보는 것처럼 매트릭스 n 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집합 기호를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aij가 성분인데 그런 것들은 전부 실수고 aij들을 즉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n by n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다. 자, 행렬은 두 개의 행렬을 더하거나 두 개의 행렬을 곱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별히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행렬들을 서로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렬의 덧셈과 곱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A와 B 두 행렬을 더할 수 있죠? 성분별로 더하면 됩니다. 이것도 n차 정사각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A하고 B를 곱하는 것도 n차 정사각 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상에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이라는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될까요? 네, 이거는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되죠. 이 경우에 특별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영행렬입니다. n by n 영행렬이 이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영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A의 여건은, 덧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A11부터 성분을 모두 이제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A를 성분을 A11부터 A1n
an1부터 ann이라고 쓸 때 이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얘하고 이렇게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바꾼 다음에 두 행렬 더하면 덧셈에다 항등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떤가요? 그 A 행렬, B 행렬, C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곱하는 것과 이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AB하고 BA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1은 성립하지만 곱셈에 대해서 M2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경우 성립하고 어떤 경우 성립하지 않는지를 얘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3는 어떤가요? M2는 안 되고 M3는 네, 있죠? 만족하죠? 항등원이 있습니다. 곱셈에다 항등원 뭐죠? n차 정사각형이야. 이게 바로 곱셈이나 항등원입니다. 자, 그리고 뭐 M4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그 0이 아닌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좀 몇 개 해보면 0이 아닌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 뭐 예를 해볼까요? 뭐 특별히 n이 2인 경우만 먼저 해보면 0, 1, 0, 0 이라는 행렬과 0행렬은 아니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은 아닙니다. 그리고 뭘 해볼까요? 1, 0, 0, 0을 할까요? 네. 어떻게 되죠? 네, 0이고 0이고 0, 0 되죠? 계산이 잘 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얘도 0행렬이 아니고 얘도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행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정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정역이 되지 않으면 채도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이것을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화는 단위원을 가지긴 했지만 뭐 가환 법칙이 가환한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환을 full matrix ring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전행렬 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영원, 단위원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가환환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n by n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ij라는 그런 행렬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ij는 i번째 행,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만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런 행렬을 의미합니다. n by n 행렬로. 자, 이러한 행렬들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하나 해볼까요? 2, 2, 1하고 2, 1, 2를 곱해보죠. 자, n by n 행렬이니까 뭐 n이 뭐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2행, 두 개의 행, 두 개의 열만 생각해보면 2, 2, 1은 나머지는 다 0이고요. 두 번째 행, 첫 번째 컬럼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리고 더 n이 뭐 2보다 큰 경우에 뭐 여기 0이 더 있겠죠? 예 하고 그 다음에 2, 1, 2 첫 번째 행, 두 번째 컬럼이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모두 다 0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행하고 전부 0이니까 곱하면 모두 0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행하고 곱하면 0이 나오고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컬럼을 곱하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과
그 다음 컬럼은 쭉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을 곱하면 다 0, 뭐 다른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2, 2, 1하고 2, 1, 2를 곱하면 결과가 네, 여기 즉 2, 2, 2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이 20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즉, EIJ랑 EKL을 곱하면 여기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J하고 K가 같은 경우에는 J하고 K가 같은 경우는 JK가 없어지고 IL만 남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J랑 K가 같을 때는 델타 JK를 앞에다 붙였는데요. 델타 JK는 크로네커 델타라는 것이죠. 크로네커 델타는 1 아니면 0인데 J하고 K가 같은 경우에는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표현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J랑 K랑 같을 때는 크로네커 델타 JK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양쪽에 있는 I, L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1과 1이 같으니까 2, 2가 이제 남는 거죠. 그리고 따로 해보진 않겠지만 J하고 K가 다르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다르면 곱하면 무조건 영행력이 나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다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워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n이 1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풀 매트릭스 링이라고 하더라도 n이 1인 경우에는 매트릭스 1R이라고 하는 것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실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체가 되죠. 그래서 n이 1일 때 풀 매트릭스 링은 체가 됩니다. 가완환이 되는 것이죠.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는 여기 있는 이 example 생각을 해보면 2, 1, 2, 2, 1을 곱해보면 2, 2가 같기 때문에 2, 1, 1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2, 1과 이 1, 2를 순서를 바꿔서 곱해봅니다. 네. 자,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조금 전에 계산해본 경우인데 그러면 같으니까 이 2,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1, 1과 이 2, 2는 다르죠? 네. 근데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2나 1이 가능한 범위여야 되니까 n이 1인 경우에는 이런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만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따라서 이 두 값을 서로 바꿀 때 다르기 때문에 비가환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져보면 비슷하게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는 비슷하게 정역이 되지 않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50분이 돼서 일단 네, 그 앞에서 네, 정역과 체 관련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을 써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